언제나 실망시킨 적이 없었던 데드풀의 신작 데드풀과 울버린이 개봉했지만 현재까지 관객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로키 같은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드라마는 물론 과거의 엑스맨 시리즈까지 빠짐없이 챙겨봐왔던 헤비팬 분들은 대체로 추억을 되살려준 감동적인 팬서비스였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저처럼 엑스맨 시리즈를 보긴 봤지만 이젠 솔직히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나 마블의 극장 개봉작 이상으로는 챙겨볼 엄두가 나지 않는 라이트한 관객들에게는 뭐가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게 왜 재밌다는 걸까 싶어지는 그런 심드렁한 쪽으로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저도 후자에 속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당연하게도 전자에 속하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내용이 많이 빈약할 겁니다. 그저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느끼게 됐는가를 이야기해보자는 게 이번 영상의 내용이니 해당 부분을 참고하고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데드풀 솔로 무비의 개봉 시기는 1편이 2016년, 2편이 2018년이었습니다. 두 개의 영화는 모두 20세기 폭스가 보유 중이었던 엑스맨 판권을 활용하여 만든 작품으로 기존의 MCU와는 이야기적으로도 기억구조상으로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드풀 1, 2편은 한창 인피니티 워를 향해 달려가던 당시 MCU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경쾌하고 단순한 이야기들로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건 20년 가까이 엑스맨 시리즈를 이끌어오다가 군더더기 없는 마무리로 히어로 무비계의 걸작으로 남게 된 로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작품은 모두 다른 영화나 오리지널 드라마와 이야기를 연계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자신만의 색깔과 장르의 맛을 살려서 독자적인 영역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독자적인 행보를 통해 나름의 성취를 보여왔던 20세기 폭스가 데드풀2 개봉 1년 뒤인 2019년에 디즈니에게 인수되면서 이 구도에도 변화가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모습을 한눈에 보여주는 결과물이 이번에 우리가 목격한 데드풀과 울버린인 것이죠. 이야기가 상당히 애매해져 버린 이번 데드풀과 울버린과 다르게 로건이 그토록 감동적이었던 이유는 작품 안에서 내린 인물의 선택이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감내하고 내린 희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희생을 감내하고 떠나버린 존재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희생의 숭고함을 느끼면서 떠나가버린 존재를 향한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복원이 불가능한 존재를 잃어버렸다는 것. 그러니까 대체가 불가능한 존재를 잃어버렸다는 바로 그 감각에 있습니다. 만약 로건이 희생한 목숨이 얼마든지 재생이 가능한 것이라면 그의 희생은 그다지 숭고한 것이 아니게 되며 또 로건이 떠나버린 결말이 얼마든지 번복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로건의 퇴장에 슬퍼했던 사람들의 감정은 상당히 머쓱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마지막 작별 인사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으면서 진심으로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상대방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똑같은 진심인 줄 알았더니 나 혼자만 진지했구나 싶은 무안함에 과거에 느꼈던 애틋함까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돌아와야만 했다면 관객들이 느꼈을 배신감을 반가움으로 뒤바꿀 만한 충분히 합당한 이유와 목적을 제시해야 했을 겁니다. 로건이 우리에게 전달했던 주제와 감정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말이죠. Is that supposed to be scary? Pegging isn't new for me, friendo, but it is for Disney. 하지만 데드풀과 울버린이 내놓은 대답은 인기 캐릭터 데드풀의 MCU 편입을 위한 징검다리 그리고 기업 합병 기념 엑스맨 추억 서비스 정도로 요약될 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로건의 억지 파묘에 대한 합리적인 정당성을 원했던 저 같은 관객에게는 그다지 설득력 있는 대답이 아니게 됐습니다. 나의 기억 속에 남겨진 로건의 결말은 숭고한 희생을 끝으로 군더더기 없는 안식을 맞이한 것이었는데 갑자기 몇 번 지구의 로건은 안 그럴 수 있다는 설정을 새로 내세우면서 로건이 바로잡아야 할 과거의 빚이 새로 생겼다는 식으로 억지 도전 과제를 다시 한 번 더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억 속 로건과 또티버스 로건의 감정선이 계속 부딪히니 도저히 또티버스 로건에게 감정을 몰입할 수가 없었죠. 만약 이런 식의 이야기가 계속 허락된다면 앞으로 MCU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거 멀티버스에서 가져왔으니까 이전에 보여준 그거랑은 다른 얘기임이라는 식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무엇을 보더라도 딱히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것 같아졌죠. 한껏 비장하게 퇴장시켰던 배우도 앞으로의 사업 전개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지금처럼 팬 서비스를 핑계로 언제든 다시 출연시킬 수 있을 테니 이젠 어떤 결말이 나와도 아쉬움을 느낄 필요가 없겠다는 그런 시니컬한 태도가 방어적으로 학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언제 밥 한번 먹자라는 형식적 약속에 애틋함을 느끼는 한국인은 존재하지 않듯 어떤 약속이 무의미한 공수표로 여겨지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은 점점 더 그 약속에서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혹시나 디즈니의 마블 안에서 로건 같은 명작이 다시 나오더라도 사람들은 그걸 보는 와중에도 디즈니의 사업손익에 따라 해당 캐릭터의 운명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음을 염두에 두며 영화를 보는 와중에도 영화 바깥의 사정을 헤아리는 그런 메타픽션적인 종극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거기다 이번 데드풀과 울버린에 등장하는 단체 TBA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즈니 플러스의 드라마 로키의 시즌 1, 2를 봐야 하고 쉴 새 없이 지나가는 데드풀의 드립을 제대로 다 이해하려면 이미 10년 전에 끝난 엑스맨 시리즈는 물론이고 퍼니셔나 블레이드까지 다 챙겨봤었어야 합니다. 이 엄청난 고스펙을 맞출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작품을 여유있게 즐기셨겠지만 저처럼 마블의 찐팬이 되기에는 많이 부족한 입장에서는 솔직히 저게 다 뭔가 싶어지는 게 어쩔 수 없을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 모든 것들의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아무리 의미가 있더라도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노력이 너무나 크다면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더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물론 어벤져스는 본인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된다는 극중의 대사처럼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면 마블의 진입장벽이 아무리 높아지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마블의 작품을 찾게 될 겁니다. 과거 근 10년 동안 쌓아왔던 떡밥들을 모두 숙지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블의 자료를 기꺼이 뒤졌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내가 모르는 단독작품 바깥의 정보가 아주 조금만 튀어나와도 저걸 알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또 쓸데없이 피곤하게 꾼다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됐으니 지금의 마블은 사람들의 필요에서 멀어진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